네, 반갑습니다. 자,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밤 9시 32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2주 만에 찾아뵙는가요? 자, 자주 찾아뵙질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직은 제가 어, 여건이 아직 좀 예전처럼 뭐 시장을 장중에라도 수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가끔이라도 여러분께 좀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시장이 어느덧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그제 목요일 날 2000포인트를 터치를 했죠. 제가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릴 때 한 2000포인트 정도 근처에 오면 좀 현금화 비중 조절을 좀 해 놓으신 거 고점 매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그때가 코스피 지수가 1940이었나 50이었나 그 정도였을 텐데 제 기억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2000한 2, 30포인트 정도, 대략 한 2000포인트 정도 오면 조금 이제는 좀 분할 매도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50포인트라는 강력한 저항선이 바로 머리 위에 있고, 또 2050포인트를 돌파하더라도 또 2100포인트 이렇게 위에 첩첩 매물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 이상에서부터는 당장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가기는 어렵다. 충분히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한 이후에 따라붙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00포인트에서부터는 좀 분할 매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중 조절 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생각은 뭐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기본적으로 그 생각에 중심을 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종목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장을 제가 이게 체크할 때는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지만 그 중에서도 개별 종목들 몇 종목 주요 종목을 보면서 이 시장을 체크하는 경우도 제가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개별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봉 차트 코스피 차트고요. 자, 각도가 많이 좀 들어 누웠습니다만은 다행히 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또 깨지 않고 1930, 40포인트를 깨지 않고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1930포인트, 40포인트, 50포인트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코스피는요. 이 1940이나 50포인트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첫 번째 1차 지지선은요. 두 번째 지지선은 이 60일선이 있는 1862포인트 요 자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개별주들은요,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보통 급락하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죠. 하락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만 보통 121선까지는 이격 축소 과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 선을 깨고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에너지가 강한 종목들은 60일 정도까지 부닥치고 나서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이 시장은요. 돌발 악재만 발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 1950포인트, 55포인트 또는 40포인트, 50포인트 자리를 저는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1970이죠. 그래서 1940, 50을 일단은 깨지 않아야 된다. 그 자리는 지지 가능성도 있다. 깨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리더라도 1860선 얼마입니까? 한번 볼게요. 61선은 1862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는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려서 1862포인트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고점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시세가 저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번 눌림목이 어느 지점에서 눌림목이 완성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일단 2000포인트 터치는 한번 했으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좀 터치가 이루어지면서 좀 도장 깨기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 또는 2000포인트 근처에서 좀 분할 매도 하신 분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좀 저점 매수 기회를 좀 한번 보시는 게 맞고요. 너무 미리 선침해 하실 필요는 없고 시장이 좀 눌림목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면 재빨리 좀 따라 붙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아직 이 시장은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반등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이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 비트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컴부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제가 굉장히 여러분께 자주 언급을 드렸고 공개하지 않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긴 하죠. 네. 개인적으로 연락되시는 분한테는 제가 비트컴퓨터를 매수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기관들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특히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강력하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고요. 어느덧 이 종목이 일봉상 이렇게 여기서 급락한 이후에 일봉상 이 종목이 어느덧 갑자기 13,7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고점이 나왔나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제가 이 종목은 13,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봤는데 지금 현재 13,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까지는 도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저는 15,000원을 보고 있었고 3차 목표가는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도 열어는 두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거기까지 갈지는 지금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일단 13,500원 근처에서는 일단 비중을 전량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일단은 좀 비중 조절을 좀 어느 정도 해 놓으시고 나서 좀 이격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종목의 운명은 이 시장이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도 역시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시장이 만약에 2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무너진다면 이 종목도 결국에는 13,700원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좀 추가 상승,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예전에 좋아했던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어느덧 이제 1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2,000원까지 일봉상 보조 지표로는 뭐 고점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미 조정이 들어왔죠. 왜냐하면 고점이 13,000 이게 400원이었나요? 300원이나 고점 찍고 지금 밀리고 있는 정도인데 밀렸죠. 많이 12,000원까지 왔으니까. 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나요? 일봉상으로는 하나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죠. 지금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11,000원을 지지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듯 한데 11,000원이나 11,500원 정도를 한번 보셔야 된다.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출발한다면 1파 상승, 2파 조정, 연봉 하나 보이시죠? 2파 조정, 그 다음 3파 상승이 121선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눌림목 구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이 많이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11,000원 정도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런 다음에 그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한 번 더 눌림목 이후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은
대략 만 7, 8천 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시장을 봐야 됩니다. 중장기로 길게 보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또 한번 급락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렇게 그다음에 120원 갔다가 눌려주고 11,000원이나 11,500원 지지받고 그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시세가 마지막 상승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 코스모 신수제까지 봤고요. 두산 퓨어셀 역시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뭔가 있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께 자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종목 6천원, 7천원, 8천원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급락 놓은 이후에 4천원까지 바로 시세를 뽑아버렸습니다.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가격권에 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여러분께 자주 언급을 드릴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6천원, 7천원, 8천원 할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걸 알고 있습니다. 12,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가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당시에요. 2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는 이 종목 어제는 15,000원 근처까지를 마지막 최종 목표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종목이 급락한 이후에 지금 11,650원, 11,90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12,000원 근처까지 왔죠. 1차 목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좀 눌림목을 받은 이후에 역시 15,0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대략 지금 두산 퓨어셀, 비트컴퓨터, 그다음 SK 바이오랜드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지금 시세가 좋습니다. 이 종목도요. 자, 이 종목도 보면 지금은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 축소 과정도 좀 필요하고요. 또 이 거래가 터진 자리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위에서 계속 물량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급락하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죠. 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이격 축소 과정이 나온 이후에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 48,850원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 종목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진입하기에는 이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요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여러분께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전기차 관련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 40만원 정도는 이 종목은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40만원을. 근데 지금 위치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는 일봉상으로도 주봉상으로도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까지 나왔고 직전 고점 라인까지 왔거든요. 이 종목도. 좀 직전 고점 라인에서 좀 저항에 좀 부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받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도 이 고점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충분히 저는 갈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을 해서 지난번 저점 부분까지 하락을 바로 다이렉트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목을 받은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15,000원까지 제가 일단 목표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 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만약에 시장이 다시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1950포인트를 지지하는지를 보시고 그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저점 매수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1950포인트가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1862포인트 이 자리 정도가 만약에 밀린다면 또 추가로 좀 저점 매수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수익률 게임에 좀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 이월드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주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일봉성으로 보시면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5파가 남아있다. 이 고점을 돌파하는 5파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이 종목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요. 다만 요 구간에서의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하나, 둘, 셋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한 번 더 눌러주고 나면 그 마지막 눌러진 지점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월드란 같은 종목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다음에 눌러지고 난 다음에 요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상으로도 보면 월봉을 볼까요? 차라리요.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요 자리에서 1파 큰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큰 시세가 나왔고요. 그럼 다시 지금 눌러지고 있죠. 자, 여기서 또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중장기적으로 대선 관련주니까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대선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만, 이낙연 관련주죠. 네, 가져볼만 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저점 기회를 준다면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는 뭐 제가 세력이 아닌 이상,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이 아닌 이상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뭐 4,000원을 살짝 이탈하는 정도, 뭐 그 정도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좀 저점 매수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4,000원 근처 전후 정도에서는요. 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급락이 상이 나와버리면 버티기 힘들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장이 다시 예전처럼 급락할 자리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눌림목을 받은 이후에 눌림목이 어느 지점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저는 전 고점을 2,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산퓨셀 15,000원, 이월드 같은 종목은 요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비트컴퓨터도 일단 제가 목표라는 13,500원 요 목표가까지는 일단 왔지만 조정을 받고 숨고르기 한 이후에 지금 이게 벌어져 있죠. 그런 이후에 이 종목도 추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영상 올려드릴 때 제가 CJN을 여러분께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지난 2주 전에요. 14,000원까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지난번 요 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CJN 그때 9만원 전후 정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CJN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왜 말씀을 그때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19,000원, 2만원짜리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절대 한 방에 외봉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종목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적어도 쌍봉은 만들고 무너진다. 적어도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행보하고 있을 때 여러분께 제가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보시면 한 14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14만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확률적으로 이미 이제 지금 현재 봉의 모양만 본다면 쌍봉 형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 자리에서는 적어도 쌍봉을 만들고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는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고점을 돌파할지는 이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요 자리에서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4만원까지 갈 확률이 이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세를 놓고 본다면 하나 둘, 셋, 요 양봉 보시죠. 셋, 넷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5파가 완전히 이 고점을 돌파하는 5파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CJN이라는 종목은 이제는 좀 진입하기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 물론 뭐 14만원을 돌파해서 한 7만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이미 쌍봉이 이제는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을 이제는 차트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만약에 단타를 치실 분들은 14만원을 돌파하는 그 순간 따라 붙어서 17만원, 16만원, 17만원까지 한번 묶고 짧게 넣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 14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14만원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장담은 제가 이제는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재 모양이 쌍봉을 이미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 이런 종목보다는 이제는요, 2주 전에 제가 이 시즌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종목보다는 좀 길게 보면 이런 이월드 같은 종목들 좀 대선 관련 좀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두산 퓨어셀 아까 제가 15,000원까지 근처까지 한 14,000원, 7, 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조정권에 잘 보시고 뭐 코스모 신소재나 뭐 삼성 SDI 같은 전기차 관련주도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모르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SK 바이오랜드 같은 종목은 지난번 고점 48,000원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더 넘어가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트 컴퓨터도 제가 생각하는 13,500원까지 1차 목표가는 들어왔습니다만은 시장이 많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이 종목도 17,000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세력들이. 근데 지금 이익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11,000원 정도를 적어도 깨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길게 본다면 이 종목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왜? 추세가 지금 현재 이익은 많이 벌어졌지만 주봉상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파동을 계산할 때요. 파동을 계산할 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다음에 연봉 보이죠? 요렇게 하나 양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양봉이 오파가 지금 상승이 너무 작습니다. 캔들이요.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가격이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양봉 하나만 가지고 오퍼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이제 음봉 조정받고 마지막 오파 상승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익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진입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기관들 수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옆으로 충분히 이격 해소 과정이 거치고 나면 가격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 구간을 잘 보시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 포트에 넣어보시면 또 이번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격 해소 과정이 약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몇 종목을 좀 훑어봤는데요. 뭐 효승 ITX라는 종목도 물론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원래 이 종목도 제가 한 2만원까지 봤었거든요, 예전에요. 근데 결국에는 만원까지 이번에 급락한 이후에 2만원 근처 19,45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종목도. 자, 이 종목도 파동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오파가 지금 시세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여기서 기준을 본다면 하나, 둘, 셋. 물론 뭐 다음 주에 또 음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만약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양봉이 나와서 오파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미 요 구간에서 놓고 보면 이 종목은 오파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요 구간에서 만약에 본다면 하나, 둘, 3파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작은 소파동상으로는 어쨌든 이 종목도 대략 한 2만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같이 몇 종목을 훑어봤는데요. 시장의 종목별로는 이익이 좀 많이 벌어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시장이 다시 예전처럼 급락을 해서 뭐 이렇게 예전 가격 근처까지 바로 지금은 갈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눌림목을 받고 난 이후에 종목별로 코스모 신소재는 먼저 또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3,000원 막아에 갔다지 12,000원까지 왔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12,000원 요 정도가 좀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적어도 11,000원은 깨지 않을 거라 보이지거든요.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요. 그러면 이 종목도 11,000원이나 11,500원 또는 12,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남았다. 이번 눌림목 구간 지금 자리는 조정이 눌림목 조정이 가능성이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1862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자리를 깨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현재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2000포인트를 다시 더 추가적으로 돌파해서 2050, 2100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올 거야라고 예상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잘 보시고요.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1862포인트를 깨면 그때는 매매를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